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3장 뭔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은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쪽의 논리적 연장이다. 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잉여 포텐셜도 강해진다. 뭔가를 원하지 않을수록 그것을 마주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누누이 말했듯이 균형력은 균형을 회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을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균형이 회복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피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당신을 멀리 떼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로 만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피하려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그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나 한사코 싫어하던 그것을 얻게 된다.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이 대사관의 성대한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으리으리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손을 마구 흔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끌려나가기 싫다면서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당연히 안전요원들이 나타나 그 이상한 사람을 붙잡는다. 그는 저항하면서 울부짖지만 즉시 밖으로 호송된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론 과장된 그림이다.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정확히 그만큼 강렬한 힘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밤중에 이웃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다.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므로 당신은 정말 잠을 자고 싶다. 그런데 이웃집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그들이 그만 자리를 접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파티는 더욱더 오래 이어질지 모른다. 당신이 화를 내면 낼수록 파티는 더욱더 시끄러워진다. 그 이웃에 대한 증오가 어느 한도를 넘기면 그런 날이 갈수록 잦아질 것이 확실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거나 꺼버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상황을 하나의 아이러니로 바라보면 펜듈럼을 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그 상황을 단순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관심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펜듈럼은 그냥 지나가고 포텐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안심하라. 이웃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이 만사가 작용하는 이치다. 가서 한번 시험해 보라. 이제 당신은 과거의 상황을 분석해 자신이 어떤 것의 의미를 과대평가하진 않았는지, 또 그 결과로 어떤 문제를 갖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분간 과대평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의존적인 태도를 떨어버리고 끈기 있게 긍정적 에너지만 전송하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당신에겐 더 유리하다. 이것이 당신이 엄청난 낭패를 겪고 있다고 느낄 때 상황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복하라. 여기서는 균형력이 당신의 편이다. 균형력이 하는 일이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늘 좋을 수는 없듯이 늘 나쁠 수만도 없는 법이다. 한평생 행복의 물결만 타고 논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의식적인 변화를 기하기 시작했다면 아무리 끔찍한 상황도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공격받고 있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패배한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돈이 가득 든 자루가 주어진다.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루 안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을 것이다. 죄책감. 죄책감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잉여 포텐셜이다. 자연에는 선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균형력에게는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모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모든 경우 그 균형은 복구된다. 나쁜 짓을 했을 때 당신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짓인지를 알므로 죄책감을 느낀다. 난 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좋은 일을 하면 그 행위의 의미를 알므로 자부심을 느낀다. 난 상을 받아야 해. 역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균형력에게는 누가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등의 개념이 없다. 균형력은 단지 에너지 장에 일어난 부조화만을 제거한다. 죄책감의 대가는 언제나 이런저런 식의 처벌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처벌은 오지 않을 수 있다. 유감이지만 좋은 일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또한 보상이 아닌 처벌로 이어진다. 균형력이 자부심의 잉여 포텐셜을 제거해야 하는데 보상은 잉여 포텐셜을 더욱더 강화시키기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때는 곱절의 잉여 포텐셜이 창조된다. 양심의 가책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는 정의로운 자들의 노여움까지 받아내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느끼는 타고난 성향에서 오는 근거 없는 죄책감은 가장 큰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이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백해무익하다. 사실 그 죄책감의 원인은 스스로 지어낸 것이다. 죄책감에 짓눌린 양심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균형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스스로 상상으로 지어낸 나쁜 행위로 인해 언제나 이런저런 형벌에 시달리며 살 것이다.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 뻔뻔스러움은 둘째 가는 행복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균형력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래도 우리는 신께서 그런 무례한들을 벌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게도 자연은 정의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끝없는 불행에 시달리는 것은 죄책감을 타고난 착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후안무치한 냉혈 인간들은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종종 노력의 대가로 성공을 누린다.